괜찮아. 이게 옆으로 가는 거죠? 네. 뒤로도 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VR 리듬의 몸을 맡겨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문혜경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는 경쟁 컨텐츠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정보를 담았고, 세 번째는 Q&A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경쟁 컨텐츠 분석 및 개선 방안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어요. 컨텐츠의 특징, 컨텐츠 분석, 그 다음에 컨텐츠 개선 방안을 세 가지로 크게 잡았고요. 제가 타겟을 잡은 거는 지금 피스톨 휩이라는 오큘러스 퀘스트 2에만 있는 슈팅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유명한 비트 세이버를 지금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리듬 액션 슈팅 게임과 역동적인 플레이, 그 다음에 네온 사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 분석에 있어서 게임 방식은 둘 다 컨트롤러를 이용하지만 피스톨 힙은 직접적으로 총알을 쏘거나 재장전하는 방식이고, 비트 세이버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UI를 선택하고 직접적으로 같은 색과 노드를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또 두 게임의 공통적인 컨텐츠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과 플레이어 옵션, 그 다음에 게임 모드가 다양하다는 점을 참고를 했습니다. 컨텐츠 분석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어떤 장점을 넣으면은 차별화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많은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VR 기기 컨텐츠에서 가장 활동력이, 운동력이 있고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제 인식 오류라든지 단점으로서 인식 오류 혹은 몬스터 공격 타이밍을 찾기 어렵다는 단점을 좀 찾았습니다. 컨텐츠 개선 방안에서 저는 경쟁점을 리듬과 슈팅, 역동적인 노드, 분위기를 주도하는 화려한 이펙트, 또한 다이나믹한 몬스터의 구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점은 컨셉은 실사 느낌과 화려한 이펙트, 또한 게임성은 시야각을 좁혀서 게임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컨텐츠는 박자감이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느끼며 즐길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환경에서 컨셉을 같이 잡았습니다. 툴은 유니티와 BMS이라는 노드 작업하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스팀 VR을 이용했습니다. 환경은 스팀 VR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이브나 오큘러스 퀘스트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PC 게임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컨셉은 SCIFI, 네온 기계 실사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장점과 차별성을 총 간단하게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슈팅, 몬스터의 공격, 그 다음에 리듬 게이밍 요소인 노드, 또한 네온 사인을 잡았습니다. 프로젝트 플로우는 저희가 로비를 이용해서 내가 옵션을 조정하거나 그 안에서 내가 컨텐츠를 선택을 하고 컨텐츠 안에서 내가 다시 할 건지, 또한 게임을 나갈 건지를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모두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씬 구성은 현재 보이는 씬은 로비 씬입니다. 로비 안에서는 플레이어가 앞을 봤을 때 최대한 한 장면에 담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나가는 쪽은 왼쪽,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은 오른쪽, 그 다음에 앞에는 정보를 담은 로비씬입니다. 아케이드 맵입니다. 저희 컨텐츠 중에서 이제 맨 처음으로 제작을 했었던 건데요. 기존에는 단순한 실사 느낌으로 다가갔다가 저희가 프레임 드랍으로 인해서 좀 아케이드, 리듬 게임이니까 슈팅적인 느낌을 담아보고자 해서 컨셉을 확 바꾸면서 좀 더 그래픽한 느낌을 담게 되었습니다. 보스맵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제작하게 된 컨텐츠인데요. 보스맵은 이제 몬스터가 하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플레이어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서 우선은 배경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진행을 하고, 확실하게 이게 보스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몬스터의 크기를 배로 키우고 또 좀 시야각을 높게 잡아서 좀 웅장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로비씬을 담당을 하면서 컨텐츠가 주기적으로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컨텐츠가 좀 더 분리되어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간단한 UI로 해서 선택을 했을 때 불빛이 나오게끔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구성에 있어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디테일적인 요소 중에서 라이팅 작업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확실히 라이팅을 쓰게 되면은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면서 주변 씬이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라이팅에 필요한 곳을 써가지고 맵을 구워가지고 프레임 드랍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컨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화면 구성은 아케이드입니다. 왼쪽부터 진행해 보시면은 되게 단순한 부분에 있어서 오디오 스펙트럼이 추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플레이어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거리감이 멀어지면서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데 좀 더 편의성을 좀 높이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 UI에 있어서 기존의 피스톨 휘비라는 게임을 참고를 해서 일자로 UI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불편했던 점은 내가 한 줄에 보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눈은 양쪽을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강사님들께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어서 이 UI를 짧고 두 줄로 간결하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이제 제3자가 플레이를 했을 때도 시야가 한 번에 보이고 또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방해성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프로젝트 랭킹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차별섬에서는 이제 점수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리듬 게임들도 노드를 맞추면 그만한 점수를 얻게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총 맥스 점수와 또한 노드의 개수를 계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랭크는 어떤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점수를 넣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엑셀을 이용해서 콤보라든지 그 다음에 콤보를 맞췄을 때와 맞추지 않았을 때의 점수를 평균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넣어가지고 만약에 플레이어가 게임을 실행한 후에 점수를 쌓게 되면은 로비에 나왔을 때 그 버튼에 랭킹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제가 시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낫잖아요.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동영상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또 긴장해서 소리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절할게요. 그래요? 우선은 로비씬입니다. 로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잠시만요. 아이고야. 네. 플레이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를 할 건지 옵션을 조정할 건지를 보이게 되면서 저희의 트레이드마크 도지코인이 동글동글 돌면서 눌러달라고 지금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눌러보게끔 좀 재미적인 요소를 넣게 되고요. 커스터마이징은 업데이트 예정이며 게임을 종료할 경우 플레이어 앞에 UI가 나타나면서 잠시만요. UI가 나타나면서 게임을 종료할 것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크게 배경하고 효과음을 나누게 되었고요. 온오프 기능을 할 경우에는 온인 상태에서 오프를 하게 되면은 0으로 되고요. 다시 오프 상태에서 온으로 하게 되면은 소리를 맥스 1로 아닌 0.5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만약에 플레이어가 지금까지 했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점수가 버튼을 누르면서 생성을 하고 그 버튼 안에
자기가 했던 점수를 가지고 와서 아까 보셨던 랭킹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텍스트로 내가 어떤 랭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 테두리에 빨갛게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왼쪽과 오른쪽 파넬에 이제 음악의 정보와 그 다음에 게임의 난이도, 그 다음에 모드를 알려주면서 실행을 할 것인지 버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은 준비 중입니다. 인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사용한 코드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비동기식으로 씬을 전환을 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씬 전환하는데 가장 좋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비동기 씬을 하면서 코르틴을 이용해서 페이드인을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플레이어가 렉이 없게끔 느끼도록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로딩이 진행이 되면서 100%가 될 때까지 저는 이 씬에서 필요한 내용, 예를 들어서 게임 오브젝트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참조할 게 있다면 그 시간 동안에 로드를 하고 게임이 시작될 경우에는 5초간 정지를 해서 내가 선택한 음악의 데이터를 파싱을 하는 작업을 하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음악에 맞춰서 노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 패널에 닿게 되면은 이 노드가 빨간색으로 빛나면서 약 3초 정도 빨갛게 빛납니다. 그 후에는 노랗게 되면서 플레이어를 랜덤으로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제 빨갛게 됐을 때만 공격을 하도록 제가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점수 같은 경우는 총 점수에서 노드를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카운트로 먹이게 되었고요. 50 콤보가 넘게 되면은 총 그 노드 카운트에 이제 0.5% 정도 더 줄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또한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할 건지 메인으로 돌아갈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를 클리어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 오버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몬스터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위치인 헤드에다가 제가 이제 콜라이러를 달아가지고 그 위치로 포워드로 가게끔 설계를 해놨고요. 총 10번을 닿게 되면은 게임 오버가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스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보스 컨텐츠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스 같은 경우는 몸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면은 HP를 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안 오른다는 설계를 진행을 해왔고요. 또한 보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케이드와 같이 노드가 발생이 되는데요. 보스 몸 주위로 서클이 생기면서 그 부분을 맞춰야만 점수가 오르도록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플레이어가 내가 랭크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작정 몸을 맞추는 게 아니고 노드도 맞추고 내가 놓친 노드 같은 경우는 보스의 몸을 때리면서 체력을 빠르게 깎아 내리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어가 게임 오버가 되는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은 워닝이라는 단어를 3번을 외치면서 트리거가 진동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짧게 3번을 올리게 되고요. 바이브 같은 경우는 큰 진동을 1번, 2초가량 진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몸을 맞출 때는 몬스터가 반응은 없지만 서클에 맞을 경우에는 소리를 내면서 아파하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게끔 했습니다. 이번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네요.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스가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게임 보스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보스의 체력을 깎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플레이어가 지는 경우는 음악이 끝나기 전에 보스의 체력이 0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게임 오버인지 클리어인지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플레이어가 보스를 빨리 죽인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점은 없다라고 조금 설계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는 노래를 끝까지 들으면서 점수를 높여야지만 그래야지 랭킹 시스템에 내 랭크를 달 수 있다라고 조금 목적성을 두었습니다. 또한 게임 오버와 그 다음에 클리어의 사운드도 다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겠습니다. QA를 진행을 했었어요. QA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리듬 게임인지 슈팅 게임인지에 대해서 게임의 정체성을 혼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맵을 좀 중심적으로 뒀습니다. 첫 번째는 색상이었어요. 기존의 색상은 4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흰색과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총 4가지로 진행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흰색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은 공격 X, 공격 O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 플레이어가 공격이 가능한 여부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리듬 게임이라고는 하는데 핑크색이 됐는데 노랑에도 공격이 돼. 그럼 나는 막 때리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들고 슈팅 게임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색상을 4가지에서 3가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흰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 빨간색일 때만 플레이어가 타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게 되어 플레이어가 음악에 맞추어 나오지만 그 타이밍 안에 좀 가이드라인을 3초 정도 주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좀 이게 박자감을 맞출 수 있도록 여유분을 줘가지고 때릴 수 있게 하고 그 외에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문제점 2번입니다. 총알의 속도, 크기, 그 다음에 몬스터와의 거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나에게 큰 거 같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문제점은 사용자가 총알을 쐈을 때 나는 분명 맞게 때렸는데 시스템의 설계상 맞지 않았다라고 뜨면서 오류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총알의 속도와 몬스터의 크기가 미세한 차이로 빗나갔고 또한 사용자는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총알의 크기와 속도, 그 다음에 몬스터의 크기도 전체적으로 크게 사이즈를 늘리면서 속도를 좀 느리게 하면서 플레이어가 좀 여유를 느끼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추후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음악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또한 다양한 컨셉의 아케이드 맵과 보스 맵을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판정 시스템을 넣어서 리듬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그 판정적인 요소와 또 콤보 시스템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보스와 아케이드 모드만의 다양한 패턴과 공격을 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하게 보여졌던 몬스터와 보스가 아닌 좀 색다른 몬스터 또한 색다른 보스 그래서 좀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튜토리얼을 추가하고 또한 커스터마이징을 추가를 해서 플레이어가 지금은 컨트롤러로 보이지만 이 컨트롤러가 보이는 게 아니고 무기로 바꾸고 또한 내가 이펙트나 사운드를 변경을 해서 나만의 무기를 창작을 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컨텐츠를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우선은 Q&A 넘어가기 전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크게 좀 잡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점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코딩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컨텐츠가 커지고 디테일이 살아나다 보니까 최적화의 문제가 가장 커가지고 게임의 코딩을 떠나서 개발자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적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컨텐츠도 동일하게 VR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적화의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이제 업데이트 내용에 보신 것처럼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실행을 하지 못했던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혹은 추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 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전체를 혼자 다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혼자 여기까지 이 정도의 완성도로 다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프로 수준이 아니신가, 이미 출시하셔도 될 만한 컨텐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만 궁금한 거는 근데 의도적으로 혼자 다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셨을까요?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팀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맡아주시기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퀄리티라는 문제라든지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화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실사 느낌으로 가고 싶었지만 최적화의 문제 때문에 맵을 이제 수시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이런 게 좀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좀 실패했거든요. 아까 이제 문대경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 찾으셨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아까 플레이하면서 이제 슈팅 게임인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게임이나 어떤 컨텐츠는 타겟이라든지 계획적인 방향이 명확해야 돼서 재미를 잡으시는데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좀 했을 때 다만 이제 제가 좀 봤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기는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주라는 기간은 기간이 아닌데 우리가 정말 이런 기본기를 되게 탄탄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싶은데 다만 이제 어떤 컨텐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리듬 게임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어떤 리듬에서 주는 비박한 요소라든지 아니면 슈팅 게임이라고 하면 슈팅에서 주는 여러 가지 비박한 요소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앞부분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비박한 부분이 좀 보강이 되면 게임으로서 아니면 컨텐츠로서도 더 재미가 있을 거고
혼자서 이제 뭐다 보여주셨는데 혼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보여하는 게 있어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끝까지 만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팀 발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혜경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동안의 평가위원분들은 평가평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조언의 한마디씩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발표 종료한 후에는 이제 사진 촬영 간단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수료증 배부해드릴 예정이며 저희가 이전에 봤던 유니티 필기 시험 실기 제출해 주시면 실기 코스웨어 수료증이 나가기 때문에 실기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메일로 이미 발송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 다 같이 발표회 끝나고 확인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정리하셔서 전달 주셔야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는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 사업 보고를 위해서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후에 과정이 끝나도 저랑 연락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위원분들이 그래도 저희 5개월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격려의 한마디 해주시고 평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 먼저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거 다 잘 봤고 사실은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대면 수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교육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했을 텐데 완주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저는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취업 다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넥스트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재를 계속해서 채용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 준비하실 때 그러면 이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피드백을 좀 주시긴 했지만 이제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게임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스토어나 이런 데 한번 올려보시는 걸 전 좀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리는 과정 중에서도 좀 배우시는 게 많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올라갔을 때는 그게 이제 자체가 포트폴리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네, 다들 좋은 결과로 뭐 취업이라든지 다음 계획을 좀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보면서 일단 이렇게 짧은 시간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진 걸 보고 놀라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하신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훌륭하신 분이 이걸 하신 건가 사실 좀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마디의 메시지는 본인의 전략적인 차별화를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사실 많이 보던 컨텐츠를 나도 여기까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거를 아무리 잘하셔봐야 그냥 미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시장에서 찾는 사람은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가시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치, 차별화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도 예를 들면 못 보던 컨텐츠, 저런 게 있네?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인상적일 것 같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나오면서 갑자기 올인원 디바이스에 대해서 시각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특히 피싱 컨텐츠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왜 주목받았냐면 사실 없었어요. 그전에. 그죠? 피싱 컨텐츠. 제2의 피싱 컨텐츠를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못 보던 걸 한번 해보시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 가지로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참 잘 봤고요. 가끔 이제 이런 자리 오면은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오늘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교육과정 마치시면 취업 이런 활동, 구직 활동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좀 앞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나의 포트폴리오 같은 걸 소개할 기회가 이제 생길 건데,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차별성 있게 나는 시도를 해봤다. 내 콘텐츠의 독창성은 이런 거라고 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할수록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을 기업에서는 많이 주목할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시도, 뭔가 이제 도전 정신,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다 묻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좀 목표를 명확히 하셔서 어느 점을 어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내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다, 어떤 창의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 스타트업 창업이나 이런 쪽의 목표를 가지시고 계시다면 프로젝트의 기획력이나 사업성이나 이런 걸 어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 측면에서는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이 프로젝트를 무슨 의도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팀워크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다가, 사실 회사에서는 그런 어떤 롤을 명확히 줄 거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다 어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좀 본인을 소개 혹은 포장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료생분들은 평가위원분들의 말씀을 현업에 있으시다 보니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언과 격려의 말로 생각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평가위원분들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